예, 다시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까 질문 나왔었죠? 수필하고 소설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느냐, 있죠. 그런데 지금 저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뭐냐면은 수필하고 소설하고 어떻게 다르냐. 근데 그 수필 같은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필 같은 소설, 수필 같은 소설, 수필 같은 소설, 수필하고 그 다음에 소설하고 이거하고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 수필 중에서도 어떤 수필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담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이라고 해요. 그거를 뭐냐면은 담화라고 합니다. 담화. 요 담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담화. 그리고 이 소설은 뭐냐면은 자전적 소필이죠. 자전 소설이죠.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수필하고 소설하고 서로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자전 소설하고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 이거 담화입니다. 담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 그러니까 뭐 기행문이라든가 수필 중에 기행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역사 어떤 사건을 보고 자기 생각을 쓴 거라든가 이게 아니라 자기가 겪은 어떤 이야기를 자기가 겪은 거 수필에서 자기가 겪은 것을 쭉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수필의 경우에 자전소설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수필을 많이 읽거나 소설을 많이 읽으면은 저절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 서술자가 달라요. 농담처럼 분량이 달라요. 분량 이건 어떻게 돼요? 네. 적어도 80매 이상 되죠. 80매 이상. 이거는 수필은 어떻게 돼요? 네. 10매에서 20매 정도. 분량이 수필은 10매에서 20매 정도 돼요. 아 물론 연작 수필의 경우에 내가 겪은 어떠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한 10장, 여기에 한 20장, 여기에 15장 이렇게 연작으로 이렇게 쭉 써서 그걸 전체로 묶으면은 한 편의 이야기를 내가 한 것이 된 그런 경우에 원고지 80매가 아니라 100매, 150매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편 한 편 이렇게 따졌을 적에는 수필은 원고지 200장 원고지 10장에서 20장 정도. 소설은 뭐 80매, 100매 이렇게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서술자예요. 서술자.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누구예요? 네, 서술자. 이건 뭐냐면 1인칭, 3인칭, 전지적 작가 이렇게 서술자가 다양해요. 다양하다. 내가 겪은 얘기인데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나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소설할 수 있어요. 이게 소설이에요. 아니면은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인공으로 나서는 거죠.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 내가 한 발 뒷걸음지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면서 그는 이라고 소설했을 적에는 3인칭 작가 관찰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거를 나를 옆에서 보조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도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술자가 이렇게 다 달라져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서술자가 다양하다. 그런데 수필에서는 뭐예요? 서술자는 수필가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수필의 특성 중에 그런 거 있죠. 고백이다.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내 생각을 고백하는 거예요. 소재 면에서는 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걸 써도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요거하고 또 하나 구분되는 게 뭐냐면은 주제가 달라요. 주제 표현. 이 주제는 어떻게 되냐면 열린 결말이에요. 열려있다. 즉 독자가 주제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수필에서는 어때요? 주제를 수필가가 직접 드러내요. 요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서술하는 방식이 요거 때문에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백. 내가 겪은 어떠한 일,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 아니면 내가 본 어떤 영화, 내가 어디를 가서 봤던 어떤 풍경에 대한 나의 느낌을 내 시각으로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그래서 수필에서는 작자가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작가가 주제를 다 얘기를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면 작가의 상념, 요 수필에서는 주관적인 상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각이죠, 생각. 아니면 한자로 쓴다면 사고죠, 사고. 이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앞에 나서가지고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독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의 경우에는, 소설의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비록 나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있어요.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성이라는 게 있고, 이것을 다 아우르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독자가 주제를 느껴요. 그러면 어떨까? 이 수필을 읽고 나서, 같은 수필 한 편이 있어요. 수필 한 편을 읽고 나서 10명이 느낌을 이야기를 해요. 느낌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왜? 수필가가 서술도 하면서, 수필가가 나서서 서술을 하면서 주제를 직접 드러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소설은 똑같은 사건을 소설로 형상화했을 적에는 인물과 사건과 구성, 물론 인물 사건은 내가 겪은 거죠. 그죠? 작자가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자가 겪은 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인물을 서정해 놓고 그는 이렇게 했어. 내 얘긴데 그는 이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건도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제3자의 시각으로 소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구성해냈느냐? 플롯이라는 걸 통해서, 플롯이 뭐라 그랬어요? 예,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사실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구성을 멋지게 이렇게 플롯을 바꿈으로 해서 독자들이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 언젠가는 이런 날도 일어났을 거야 예전에.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리얼리티, 개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것을 읽고 나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독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면은 아까 수필 한 편의 수필을 읽고 10명이 느낌을 얘기했다. 10개가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만 그 하나가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큰 부분에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설은 10명이 읽잖아요. 10개의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그 10개의 느낌은 다 맞는 거예요. 그 독자에게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열린 결 소설의 주제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수필하고 소설하고 이렇게 구분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거 서술자가 누구냐. 서술자가 작가냐 아니면은 어떤 시점으로 어떤 제3자냐 1인칭 주인공이냐 이렇게 다양한 서술자가 나오는 거.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처음에 소설 쓸 적에 소설 창작 초보자들한테 소설 쓰면서 무슨 얘기 쓰라고 그러냐. 내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 내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 무슨 얘기?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죠. 근데 내 얘기를 쓰는데 내 얘기다. 이것은 나의 얘기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겪었던 얘기다. 이렇게 쓰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되 한 발 떨어져서 나를 주인공으로 하든가. 여러분들 내포 작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해 보세요. 내포 작가. 소설에만 있는 겁니다. 내포 작가. 내포 작가는 누구예요? 작가예요, 작가. 근데 작가인데 작가가 아닌 것처럼 소설 속에 등장해요. 소설 속에서 움직여요. 인물과 이러고서. 이 서술자를 다른 말로 이제 내포 작가라고도 하는데 뭐 이론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작가가 수필에서처럼 나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비록 1인칭 주인공 나라고 하더라도 그 나가 작가하고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숨기는 거죠.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서정적 자아, 서술자. 서정적 자아라는 게 뭐예요? 네,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서정적 자아를 소설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서술자라고 불러요. 이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1인칭 관찰자일 수도 있고 작가 관찰자일 수도 있고 전지적 작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술자가 누구인가를 따지면은 이거 구분이 되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라고 안 그러고 시적 화자 혹은 서정적 자아라고 그래요. 시에서는 여기 알아두세요. 서정적 자아. 혹은 뭐라 시적 화자. 시적 화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피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는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김소월? 그 시의 작자는 김소월이죠. 그럼 김소월이 지금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김소월이 말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김소월이 어떤 소년을 내세워요. 어떻게 소년인지 알 수 있어요? 누나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리고 엄마라는 말이 나오잖아. 어머니 강변에 사십시다 라고 하지 않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반말하잖아. 그러니까 애죠. 그러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소년이에요. 강변에 살고 싶어하는 어떤 소년. 그것처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에서는 서숫자가 어떤 소년이었어요. 근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그것을 소설로 구성했을 적에 서숫자는 1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고 전시적 작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것을 수필로 썼다. 그럼 누구예요? 그럼 김소월이에요. 김소월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김소월의 시를 얘기를 했는데 수필하고 소설의 현격한 차이는 서술자가 누구냐,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필은 작자가 수필가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목소리로 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독자는 읽으면 주제가 파악이 되죠. 아, 지금 이 작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수필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읽으면서 맞아 이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죠. 수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왜? 슬픈 이야기를 속에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기 수필가가 흥분하는 거야. 감정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에 대해서 수필을 쓰면서 그 슬픔을 이렇게 드러냈다. 그러면은 세월호 사건을 아니까 독자도 읽으면서 그 수필가의 감정에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수필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 드러낸 거에 거의 동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맞아. 나도 이랬어. 나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필하고 소설하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수필하고 소설, 일반적으로 수필, 일반적으로 소설을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과 자전적인 소설들, 자서전이 아닙니다. 자전적인 수필. 자전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소설로 쓴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고 해서 그게 다 자서전이냐? 그건 아니죠. 자서전은 다큐멘터리고 기록이고, 자전적 소설은 소설의 허구예요. 허구라는 게 뭐예요? 인물과 사건과 구성, 그걸 플롯으로 잘 엮어놓은 거죠. 그래서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어디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개연성을 독자들이 느끼는 거죠. 그런 개연성 때문에 열린 결말. 맞아.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 또 동화가 돼가지고 그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흥분하고 과격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필과 소설의 차이점은 또 달리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담화식 수필과, 즉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과 자전적인 소설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자전적인 소설은 뭐예요? 소재가 작자가 직접 겪었던 것들을 쭉 써놓은 것, 서술해 놓은 것,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담화식 수필하고 자기가 직접 겪은 거를 서술해 놓은 소설, 자전적인 소설하고 커다란 차이점 뭐냐? 서술자가 누구냐?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요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수필 여러 권 읽고 또 소설 여러 권 이렇게 읽다 보면은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감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수필이야. 이건 소설이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낸
수필 같은 자서전 비슷한 자기가 겪은 것을 그대로 써놓은 그것도 읽으면서 맞아, 소설이야. 그 우리가 이 소설을 그 규정할 적에 틀리는 게 있어요. 많이 헷갈리는 거.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편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소설은 인물과 사건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인물들 간에 사건 간에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갈등이 막 대립되다가 마지막 결말에 가서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끝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쓰는 게 뭐예요? 발단, 절정,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위기가 있고 절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위기 절정 없는 건 많아요. 소설에. 제가 몇 번씩 강조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소설 쓰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소설이라는 게 뭐예요? 내 얘기 쓴 거예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어떻지 자기 이름 그대로 밝혀요. 누가? 최인호의 가족이 얘기했잖아요. 최인호의 가족이라는 소설 보면은 최인호라는 작가가 최인호라는 걸 밝혀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얘기 다 해요. 아내 얘기, 아들 얘기, 딸 얘기 다 해요. 친구 얘기, 누구 저 신부 만난 거, 뭐 누구 뭐 작가 다른 작가 만난 거, 시인 만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읽으면은 다마식 수필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최인호의 가족이라는 연작 소설은 소설이에요. 소설. 자기 얘기를 다 드러내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인물과 사건과 구성이 이렇게 교묘하게 짜여져 있어요. 일어난 순서대로 안 써요. 그 바로 이것도 소설이구나 이런 거를 이건 수필이 아니라 소설이구나를 알려면은 최인호의 가족을 읽어보시는 게 참 좋아요. 읽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사소설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자기 얘기 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있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다 읽고 나면은 책을 덮을 때쯤에는 바로 뭐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는 이야기. 그 세상 사는 이야기 잔잔하게 적어놓은 것 그것도 훌륭한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 최인호의 가족. 그래서 담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숲이라고 자전적인 혹은 사소설이라고 일컫는 그런 소설들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소설 창작 초보생들한테 최인호의 가족 자꾸 얘기를 합니다. 구분하는 거 다시 얘기한다. 정리합시다. 서술자가 누구다? 수필에서는 수필과 자신이다. 소설에서는 누구다? 다양한 서술자가 나온다. 1인칭, 3인칭, 전체 작가. 그 다음 주제가 어떻게 드러난다? 수필가가 직접 전면에 나와서 직접 드러낸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드러낸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수필을 읽고 나서 10명이 토론을 했어요.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설은 어떻게 나와요? 10명이 읽었으면 10개의 느낌이 나온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음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여기 소설과 관련된 거 토막토막으로 짤막짤막하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